제가 오늘 토론 요청받은 주제는 입주자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 조성 방향 제언이었었는데요. 이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면서 저는 좀 연구나 좀 기존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예술인 주택 관련 연구들이 좀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조금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 예술인들의 수요 반영을 한 공간들을 형성할 할 수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술인들이라고 하는 게 예술을 위한 별도의 공간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공간을 실제로 이제 그 주택이라고 하는 곳에 좀 이제 운영할 수 있는지 설치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들을 봤을 때는 테마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매입한 건물들 기존에 이제 건설되어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도 있지만 아무래도 테마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새롭게 건설하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좀 추진되는 것으로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때 사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만리 동 예술인 주택 등은 이제 실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예술인들의 수요를 좀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 기건설된 매입들을 구입해서 용도를 바꾼 경우보다 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배경들을 좀 확인할 때 테마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건설 단계부터 수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술인들의 만족도를 또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한편 지금 이 다른 별도 특이 사항으로 봤을 때 기매입한 건물들도 이제 위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테마형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문화도시나 도시정책 속에서 좀 이제 예술인 주택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때 이제 기건설된 건물들을 매입하는 주택 이제 예술인 주택도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전제는 이제 예술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수요 조사들을 보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혼동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창작 공간과 생활 공간을 이제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과연 조금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머릿속으로 그러보면 정말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까 이한솔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예술인들한테 분명히 주거 비용과 창작 공간 비용을 동시에 절감해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조금 잘 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레지던시 정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예술인 주택 정책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이름 그대로 거기서 머물면서 작업을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창작 공간을 확보보다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관계들이나 작업적 경력들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이 가는 추세이고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테마형 임대주택과 같은 예술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데 좀 쉽게 레지던시와 좀 혼동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좀 확인했을 때도 이제 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17.4%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창작 관련 설문조사들을 문항에 대해서는 창작에 대한 수요들이 되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주거라고 하는 것들이 더 먼저 이제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좀 부수적인 요소로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도 확보되길 바라는 것들이 아닐까. 좀 더 우선한다면 주거에 대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 연구되었던 것들도 좀 조사를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응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창작 공간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이 희생받는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사용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 공간들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에서 예술인 복지주택의 증가라고 하는 게 이제 창조도시적 전략, 즉 이제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에서 좀 시행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있긴 하는데, 이런 경향성 속에서 예술인 주택이 좀 과도하게 예술 생산을 의도하게 될 경우에 예술을 통한 부수적 가치나 그런 것들을 의도하게 될 경우에 본질적인 예술인 정책으로서의 의미들을 좀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예술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예술인을 통해서 예술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뭐냐면 예술인의 삶에서 사실 예술과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분된 것들이 아니고 예술인의 삶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한류적인 효과를 통해서 도시의 문화 활성화나 국가 예술의 활성화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예술인 정책 차원에서 좀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주거의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항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주택 공간 구성 검토인데요. 여기에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마형 임대주택 입주 시에 선호하는 테마는 장르형 테마,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 테마, 생태예술 테마, 이제 청년예술가 테마 13.4% 정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표 한번 지금 떠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이게 작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의 현재성에 관한 이제 설문조사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좀 느끼고 있는 예술 환경의 변화들을 이제 수요자들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뭐 미디어나 새로운 기술이라고 포함해서 이제 30% 정도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기술 융합이 트렌드이긴 한 것 같은데, 예술인들의 수요를 특히 주거를 중심으로 한 수요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술인들이 이건 물론 지원 사업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지원 트랙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관심 있는 것들은 지역에 대한 것들이었었는데, 물론 이것들을 예술인 주택 안에서 컨텐츠 중심으로 좀 풀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테마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예술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 연구 조사에서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것들은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 주택의 만족도가 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예술이 융합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장르를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르별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들이 다르잖아요. 저는 원래는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독립된 작업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기 시설이라고 하는 환풍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유화 물감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방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무대에 이제 거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장르가 다 다른 예술인들을 좀 모아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무한정 넓지 않은 이상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문학 창작이나 음악 창작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한 장르를 중심으로 공간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예술인의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한편으로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좀 되게 활동가나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것들이 맞을까? 장기적으로도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장르와의 교류나 아니면 서로 장르 간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정 테마, 장르 테마가 아닌 다른 테마들로 조금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술기술 융합이나 아니면 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계획에서는 예술계 대학생들에서 이 특정 테마, 장르가 아닌 다른 형태의 테마, 특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장르 간의 융복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들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한편 이제 이 공간을 활용을 할 때 조금 고민을 이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들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봤을 때 공용 창작 공간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이면 늘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제 작업실에서 새벽 1시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의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또 이제 창작 공간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사용자의 편의성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주거 관련해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편안한 주거를 중심으로 개인 공간을 구성을 하되 각 세부 테마에 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여분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공간을 구성을 할 때는 네, 장르나 이제 복합형 테마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간 구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주택의 프로그램을 조금 제안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테마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공동체 주택 혹은 사회주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거의 형태나 양식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좀 대안적 삶이나 공동체의 양식 등 대안적 가치축으로 나타난 경향성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흡수되었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체 주택 아까 이제 이한솔 이사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과 다르게 공공정책 내에서 공동체 주택은 사실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좀 기능을 하고 이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예술인의 관계가 자원분배자, 수혜자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의 입주 조건은 가치에 대한 공감보다는 예술인의 소득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입주 조건이 낙인 효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해서 주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시간이 없어서 좀 요약을 할 텐데요. 요약을 해보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흡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운영 주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앞으로 실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위탁 운영들을 할 텐데 그 위탁 운영들이 조금 잘 프로그램 구성이나 그런 이해도가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로 하면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서 이제 수요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수요를 중심으로 할 경우엔 다 서비스 중심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 자체가 좀 무너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요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공동체의 가치들을 어떻게 조금 더 고민하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수요 반영 방안들 좀 고민해봤을 때 사실 지금 설계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조금 뭐 이제 데이터가 거시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조성 전에 설문조사 외에 좀 더 질적인 조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먼저 살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읽어내고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게 될 테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수요 조사가 되려고 하면 기존의 모델들에 대한 실패와 장점들을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꼭 이 인터뷰들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들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추진 체계들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있으신 분들이 단순히 서비스 사용자가 아니라 이 주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치회 등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치회를 중심으로 예술 주택을 좀 붐업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 공간 구성의 커뮤니티 구성들을 좀 해볼 때 기존에 다양하게 시도됐던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관계들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건축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 퍼실리테이팅도 좀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고려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 테마 공간별로 사실 이제 아까
장르 테마와 이제 그다음 복합형 테마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마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 프로그램으로 조금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좀 구성할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수요 조사들을 했을 때 예술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은 사실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예술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인가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들긴 하되 전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각자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소통 그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정책적으로는 뭐 예술인의 가치에 대한 인정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스스로도 이 안에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내가 단순히 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창의적으로 다시 세운이나 프로그램들의 사례를 이용해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좀 제가 길게 말한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